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희 4학년 있어요? 4학년이 아직 없죠? 3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2학년 1학년은 없죠? 1학년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는 사실 이제 PPT를 막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적이잖아요. 이게 뭐 할 말 뻔히 준비해와서 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자소서나 이런 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거는 일단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취업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단 항공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이게 또 항공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떤 학교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기 여러분들이 아는 저기 인하공정 뭐 한서대라고 하더라도 될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거기 학교에 있다고 어디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딱 이렇게 이력서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이다, 이 친구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정말 괜찮은 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력서인데, 이력서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학성적. 그렇죠. 어학성적. 자, 어학성적. 자,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자격증? 자격증은 솔직히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은 일단은 적어두겠습니다. 또 학교생활. 자, 뭐 한 개씩 이야기해볼게요. 또 학교생활. 또 경력. 대외활동, 학교생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하고 있어요. 또. 이미지? 이미지? 그래, 이미지 벗어놓고. 제일 중요한 가지 말 안 했어요. 학점을 말 안 하네. 난 학점이 안 좋은 거다. 자, 한 개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모, 그쵸? 키, 몸무게, 외모, 얼굴, 눈, 코, 입 어떻게 붙여 있는지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승무원들이 외모가 막, 물론 인스타 보면 다 예뻐요. 인스타는 다 예뻐요. 그 딱 사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승무원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많은 분들, 40대, 50대 이렇게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지만 옛날은 정말 예쁜 분들이에요. 이게 뭐 때문이냐? 예전에는 엄청 돈 많고 유학 가고 이런 부자들 있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 혹은 중상위층 이런 분들이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심했어. 그래서 어떤 학교도 잘 나오고 외모도 좋고 어떤 키 제한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뭐 160 이상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가 중요해졌냐면, 지금은 해외여행 가봤죠? 해외여행 거의 다 간단 말이에요. 대학생도 가고 고등학생도 가고 뭐 집이 잘 사든 못 살든 해외여행 한 번쯤은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예전에는 뭐 기업의 회장님, 유학생들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일주일에 2번씩 지금 몇 년째 타고 있는데, 저는 뭐 에어부산 타면서 음료수 한번 마셔본 적도 없어요. 제가 뭐 중상위층 이런 게 아니라 비행기를 자주 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잡니다, 무조건. 그런데 이제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사보고 싶고 저기 좌석에도 한번 앉아보고 싶고, 그러면서 어떤 불만 고객 혹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 학생 혹은 이 지원자의 상황 대처 능력과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격증 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CS 리더스 관리사, SMAT, 서비스 경영 이런 거 딴다고 해서 서비스를 잘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 서비스 관련된 이론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고 해도 서비스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저는 자격증은 사실상 저는 승무원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3개를 다 껴냈거든요. 에어부산 가장 먼저 합격했고 우리 교수님 출신의 회사,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개 동시에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라고 하면 저는 어학 성적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한 개씩 이야기해 볼게요. 학점 몇 점 정도 돼야지 선생님이, 교수가 혹은 직원, 인사팀이 괜찮다.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디? 3점대. 뒤에 남학생은? 4점대. 그쵸? 그럼 내가 테니스는 예를 들어서 학점이 2.5였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새끼 저거 의외다. 옛날 말고란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학점이 4.23이에요. 4.33인가? 4점 중반대예요, 저는. 저는 그 성적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 다른 거 안 했어요. 저 대외 활동 안 했어요. 학교 생활 안 했고요. 학교, 대학교 친구들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 어차피 면접장 가가지고 대학교 친구 소개할 건가요? 어차피 딱 처박혀 있는 거는 학점이에요, 학점. 학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학점의 기준은 3점 중반대예요. 중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학점은 못 바꿔요. 여러분 대학 다시 가야 돼. 물론 고등학교 때 결석하고 땡땡이 치고 한 거는 취업할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력서를 쓸 때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는 안 쓰는 것도 많아요. 대학교 무조건 쓴단 말이에요. 대학교 쓰면은 블라인드 면접, 공기업, 공공기관에 제외하고 학점을 씁니다. 학점을 씁니다. 그래서 3점 중반 이상을 받아주셔야 되고 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 3.8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은 4학년이 남아있죠. 역전을 하셔야 됩니다. 역전 만회를 하셔야 돼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이 3.5예요. 3.5.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4.4, 4.5, 4.4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성적을 올리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왜 했냐? 근데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때 유튜브도 없단 말이에요. 있긴 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봤냐? 학점이 대학교 나온 전국에 있구나. 딱 찍히는 거. 내가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이 나왔고 학점. 그럼 이건 뭐예요? 성실한. 당신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학점이 2.5면 아무리 예뻐도 얘는 놀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 혹은 성실하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예를 들어 저처럼 단정하고 이렇게 보인다. 착해 보인다. 근데 단정해 보이지만 학점이 2.3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생 때 큰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점을 3.8 이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여러분들 항공사 승무원이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항공사 승무원 안 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장담하는데 너무 꿈을 깨나요? 항공사 승무원이 안 될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서. 그거는 어떤 대학교를 가도 똑같아요. 항공승무원 준비한 사람이 여기 100명 모았다고 해도 여기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공사 말고도 다른 기업에도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직업의 케이스가 있는지는 제가 실제로 합격시켰던 학생들을 예시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학성적입니다. 어학성적. 이제 어학성적 같은 경우에는 뻔해요. 자, 영어 성적이에요. 영어 성적.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어만 어느 정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어느 정도 스탠다드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영어 몇 점 정도면 이 사람 영어를 잘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익 점수 600점대는 어때요? 그냥 그렇죠. 별 존재감도 없어요. 공기 같은 존재. 700점대. 토익은 쳐봤네 정도. 38,000 날렸네 이 정도. 자, 800점대는요. 뭔가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이거야. 3점 중반대처럼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인.
800점대부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력서 어차피 여러분들 대화를 뭐 1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그냥 이력서에 적혀있는 성적과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표정 보고 여러분들 목소리 보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질문 몇 개 답변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거야. 그게 이미지, 그게 너인 거야 결국에. 그럼 자 여기서 900점이 나온다. 어때요? 야 의외인데? 근데 엄청 예뻐. 진짜 예뻐 얘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예뻐. 근데 토익 900점 넘는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갑자기 욕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없으면 그냥 그런 친구는 주어진 질문에 답변 잘해주면 합격하는 거예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토익 900점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기준은 800점, 800점 이상. 남자는 900점 이상. 900점 못 따면 취업하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토익이랑 학점이랑 거의 똑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면 무조건 점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4년제 항공과 남자애야. 4년제 항공과 나왔는데 토익을 진짜 지지를 못해서 36번 쳤어. 야 910점 나왔어. 야 대단하지.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까딱하면 학비 될 뻔했어요. 학원도 1년 다녔대. 토익 학원. 근데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친구는 간호학과 갔어요. 간호학과. 내 유튜브에 나온 친구예요. 최근에 올라온 간호학과.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뭐 그거 돈 벌려고 채널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과 수업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저는 딱 진짜 몇 명만 딱 정말 좀 인생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실한 게 어떤 결과를 그래도 만들어내는, 저는 한서도 인하공을 붙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 같은 취업준비생들, 그렇다고 저는 승무원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출신 자체가 승무원 그 이전에 저는 호주에 투자회사고, 저는 경영학과 나왔고, 금융권에 은행을 6곳에 합격했고, 투자금융사 3개 합격했고, 대기업 정도 2군데 합격했고, 중견기업 2개 정도 합격했고, 총 13개 정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취업준비생들의 멘토죠. 테디쌤 채널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는 이 성인이니까 한국과 테디쌤 채널을 안 보겠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간호학과에 편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간호와 관련된 응급처치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이 승무원 채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던지는 말도 아니고 저는 추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항공안전협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토익 점수는 이제 답 나왔죠. 학점 3.8 이상 따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3.8 못 따면 승무원 되는 확률이 50% 떨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확률 50% 깎아먹는다. 자, 학점 3.8. 자, 어학성적 토익 900. 죄송해요. 800. 남자 900. 그래서 제가 좀 재수없는 말을 하면요. 토익이 몇 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990점이었습니다. 저 외고에 나왔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딸이 하나요? 제가 원래 YBM에서 영어 강사 했었어요. 토익 스피킹.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그게 저는 가진 게 이거 한 개죠. 자, 자격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CRS 자격증, 토파스, 그 다음에 CS 리더스 관리사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왜 따냐면 그거 딴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따요? 그것도 성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한 개, 2개 딴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면 2주 드리면 딸 수 있잖아요. 뭐 CPR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돈 10만 원 내면 하잖아요. 할 거면 정말 여러 개를 따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개, 한 8개. 서비스 관련, 그 다음에 뭐 응급 관련, 안전 관련 아예 여러 개를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롱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나는 내 분야의 전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는 지원자다. 나는 항공서비스학과를 나왔는데 단순히 서비스와 안전 실무, 이론 교육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비스 안전, 응급처치 관련해서 총 8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아직까지 이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실무에 대한 건 많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경력 쌓고 실무 경험 쌓아서 어떤 기내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항공안전요원의 역할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답변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너무 막 어떤 걱정을 할 필요 없는데 확실한 건 서비스 자격증도 중요한데 안전관련 자격증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안전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CPR 같은 건 아니에요. CPR은 어차피 들어가서 배워요. 이걸 먼저 했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해요. 그 교육을 땄다고 해서 이미 사람이 막 숨막히고 이렇게 있으면 나도 비행기 할 때 그런 사람 보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거는 경험이 쌓여야 돼요. 한 30대, 40대 승무원 하다가 내가 이제 막내 때부터 막 이렇게 쓰러진 환자를 몇 번 봤어. 선배님들 하는 걸 봤어. 그 경험이 쌓여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배웠다고 해서 하지 못해요. 이건 성실한. 그래서 할 거면 아예 여러 가지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그 숫자는 몇 개일까? 난 5개라 생각해요. 3개는 적어요. 5개 이상 취득했다. 이력서에 보시라. 면접관이 어떤 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면접관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취득했던 자격증란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재능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학교 생활이 이제 여러 뭐 대외 활동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학생회도 있고 뭐 또 동아리 활동도 있고 저는 참고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좀 후회스럽긴 한데 이거를 했었으면 저는 이거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히 물론 학교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활동을 막 해주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게 일시적인 거 있잖아요. 학교 행사 참여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내 시간을 계속 뺏어야 되는 거. 계속 내가 공부할 시간을 빼서 무언가 해야 되는 거. 근데 놀 바에는 학교 생활 하는 게 낫죠. 근데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들 이런 거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기가 어렵죠. 대학생 때는 모르거든.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여기서 끝내야 돼. 내 학생이 제가 이때까지 한 600명 넘게 가르쳤고 항공사 승무원 48명, KTX, SRT 승무원 26명, 그리고 뭐 일반 은행권, 금융권, 대기업 다 포함해서 100명 넘게 합격을 시켜봤는데 특히 승무원 준비하는 애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토익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점 2점대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답이 없어. 그런 친구는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명 된 친구 있어요. 아시아나 갔어요. 학교 이화여대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토익 930이에요. 독일어 제일 높은 성적이 있어요. 독일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5도 합격했대 이딴 말을 들으면 안 돼.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학점 2.5 합격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예요 그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지. 그거 반칙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학교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전문대야. 근데 이건 내가 면접관 실제 내가 뭐 면접관 어디 뭐 대학교에서 면접관 하진 않아도 맨날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거든요. 대중의 시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딱 봤을 때 전문대 나왔어도 학점 4.3이야. 그럼 얘는 성실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딱 이 친구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은 너무 막무가내로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정말 배우고 싶은 거, 참여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로 하고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있죠. 나중에 어떤 교수님들과의 릴레이션십을 많이 쌓아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자체를 한다고 취업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걸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쓸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 경험, 높은 목표 달성 경험, 공동의 목표 어떤 위해서 팀워크를 발휘해본 경험 이런 거 기회가 없거든요. 학교 생활. 자, 경력은 제가 옛날에 이제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볼 때는 경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경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 우리 학생 중에 합격한 친구 있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지금 대한항공에 가 있고 여자예요. 그 친구는 지금 PK 부경대학교 나왔는데 패션 디자인 한다고 학점이 4.1, 어학성적 805, 자격증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경력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적을 게 없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가 사대보험 안 되잖아요. 그거 경력이 못 줬거든요. 사대보험에서 국민연금관리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지 좋죠. 면접 준비를 1년 넘게 저랑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게 열차 승무원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생들. 여러분들은 지금은 무슨 열차 승무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차 승무원 항공지상직 왜 하냐 그거. 항공승무원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항공지상직 조업사가 경쟁 100대 1이래요. 그래서 저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경력을 쌓을 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해야 된다? 정해드릴게요. 사대보험대 주는 곳인데 매뉴얼을 배울 수 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올리브영, 예를 들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예를 들면 빕스 이런 곳 있잖아요. 어떤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CGV 롯데 시네마와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대학생일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꾸준히. 그리고 거긴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하는 것은 경력이 됩니다. 서비스 현장 실무 경험으로 쳐줍니다. 실제로 똑같죠. 어떤 매뉴얼을 외워서 영원한이라 칩시다. 고객 안내하죠. 고객 응대하죠. 불만 고객 응대하죠. 할인카드 서비스 제공하죠. 팝콘 팔죠. 비행기에서 컵라면 파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만 장소와 환경이 다를 뿐. 자, 그럼 이미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한 개가 저는 외모도 있어요. 외모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합격을 시켜보니까 이 세 개 다 합격한 언니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27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가 크고 마른 것도 아니에요. 그 영상, 제 영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올리긴 했는데 테리쌤 영상에 테리쌤 3, 4합격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친구 키가 163인가 그래요. 163 되게 작은 편이에요. 실제로 승무원 치고는. 그리고 몸이 또 막 마르지도 않았어. 진짜 살짝 뭐라 할까 건강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이미지 중에 가장 좋은 이미지 중에 한 개는 잘 웃는다. 계속 웃는다. 계속 웃는다. 수업을 해도 걔는 계속 웃고 있어. 그래서 나도 걔한테 마음이 가. 이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다. 수업을 하면서도 느껴요. 항상 웃는 애들 있어요. 아마 학생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교수님이 좋아할 거야. 그건 면접관이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또 질문하면 답변이 똑 부러지긴 하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이어트는 당연히 여자라면 평생 숙명이잖아요. 항상 하잖아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 항상 하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다. TV 화면에 나와야 된다. 하면 전날에는 잘 안 먹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건 일상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성형을 절대 심하게 하지 마세요. 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넣는 거 그거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성형 같은 거 지금 한 사람 없고 너무 다이어트인데 이거 넣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도 느낌이 안 나. 자꾸 더 하는 거야. 필러 같은 거는 들어가면은 녹는다고 하지만 안 사라져요. 남아있어요. 필러 맞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계속 맞는단 말이에요. 6개월, 1년 마다. 계속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비호감. 남자들이 알까요? 그거는 맞죠? 남자들이 막 엄청 예뻐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런데 비호감. 그래서 절대 비호감이 되면 안 돼요. 비호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표정도 관리하고 목소리도 신경 쓰고 더 밝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부분. 그리고 항공사는 준비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면접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일단 면접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일단 자소서를 너무 쓸정가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은 거의 한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과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면접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면접이? 면접이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생각난다면 이야기해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친구는요? 면접을 왜 잘해야 될까?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면접은요, 여러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면접이 더 중요한 이유는 승무원은 면접 말고 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항공정비사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자격증이 필요해요. 면장.
조종사도 마찬가지고요. 경력도 필요해요. 300시간 이상. FSC 같은 경우에는 500시간. 어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00시간. 그들은 경력 자체가 스펙이고 그 스펙 자체가 이미지예요. 얼굴 못생겨도 돼요. 키 작아도 돼요. 면접 못해도 돼요. 왜? 일을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고객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고객을 만나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했을 때 매니저님 불러올게. 그냥 컴플레인 되는 거야. 웃기나요? 재밌죠? 진짜로 그래서 서비스 직무는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공사 면접은 쉬운 편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쌤 학생 중에 제일 많이 합격해서 가는 기업이 어디냐? 토스 알아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해요. 연봉도 꽤 세요. 그리고 복지도 되게 좋아요. 대기업이죠,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완전 대기업은 아니지만 금융 핀테크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 기업에서는 면접을 1시간 반 동안 혼자 2명에서 2번을 봐요, 면접을. 1시간 반 동안 면접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본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항공사 면접 어때요? 15분도 안 봐요. 대충 봐요. 근데 그 동안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질문 2개 정도 있어. 그 떨리는 그 순간 나를 각인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스킬은 있어요. 스킬이 있는데 시간이 남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소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자소서는 전혀 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뿐. 왜?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근데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래요. 500자에 600자에 맞춰서 내 글을 써본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소서가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자소서는 여러분들 제가 죽지 않는 한 여러분들 항공사 채용이 뜨면은 자소서 관련된 건 영상 어차피 올라올 거예요. 내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홍보해가지고 막 학생들 많이 끌어모아서 수업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유튜브로 다 줘요. 다 줘요. 그냥 오픈해요. 왜냐면 내가 배웠던 거, 내가 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래도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알아서 해요. 그 정도 정보 주면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해. 그런 똑부러진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은 열에 1명 정도, 2명 정도. 나머지 4명은 반신반의. 일단 지가 혼자 해보고. 그 중에 4명은 빨리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전에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했고, 일단은 저만큼 합격을 해본 사람이 남자 중에서 나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동시 합격자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근데 더 중요한 건 항공과 출신도 아니고 일반 학과 출신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항공안전요원인지도 몰랐어요. 항공안전요원인지 나는 그냥 서비스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면접에서 합격했는지를 그냥 온전히 알려주고 싶은 거죠. 자소서도 일반 기업들이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예시도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너무 막 잘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소서는 근데 중요한 건 글을 써보셔야 돼요. 글을 써보는데 이 피드백 받기가 참 힘들어요. 일단 글을 쓴 걸 봐주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쓴 걸 한번 써보고, 그리고 누군가 합격했던 자소서 혹은 잘 쓴 자소서 아니면 못 쓴 다른지 제일 좋은 이거예요. 같이 그럼 우리 자소서 한번 써보자. 이 항목 한 개 써보자. 써. 다 개판이겠지. 근데 지건 개판인지 몰라. 근데 남 거 보면 개판인 부분이 보여요. 그럼 그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게 돼요. 원래 남의 걸 알려주는 거는 쉬워요. 남한테 감내를 배달하는 건 쉬워요. 내게 어려워요. 왜? 나를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내 글을.
남 걸 보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자소서를 봐주는 거.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제 유튜브 보면 돼요. 근데 제 유튜브를 안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왜? 공부니까. 귀찮으니까. 닥치면 그때 하는 거죠. 미리 하는 사람이 나중에 웃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해야죠. 항상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애들. 채용이 뜨면 그때 자소서 써. 서울에 합격하면 그때 면접 준비 어떻게 합격할 건데, 그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질문이 한 1,500개가 되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그냥 미리 해두면 끝인 거예요. 미리 해두면. 그리고 항공사 승무원 면접 준비가 다른 면접 준비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와 자소서는 면접은 정말 지금 3학년이면 지금부터 정말 해두셔야 되고요. 제 학생 중에서 3학년 때부터 듣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물론 힘들죠. 학과생활 병행하기. 근데 수업 자체가 워낙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힘들다 보니까 학과 수업은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오히려 더 잘 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면접 준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걸 느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3학년들이니까 면접 답변 속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짧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휴대폰 다 있어요? 카톡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이버에 대한항공 채용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대한항공 채용 있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HR 제도 들어가 보세요. HR 제도. 자, 보면 뭐 5가지 나오죠. 인재상 5가지. 자, 인재상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준비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뭐냐? 인재상, 핵심 역량, 핵심 가치. 이게 뭐다? 여러분들의 자소서 답변 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주제 내용들이에요. 자, 되게 막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다 뭐 추상적일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면접 답변을 만들 때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주제 중 하나를 반드시 답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보통 면접 딱 받으면 질문만 주절주절거리거든요. 주절주절거려요. 횡설수설한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들을 게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복창이 읽어보세요. 작은 글씨. 항상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자, 잠깐 들으면서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 3개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항상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를 부릅니다. 자, 중요한 단어 3가지 아무나 그냥 이야기해주세요. 개선. 좋아요. 또 어떤? 의지? 변화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무슨 창조? 어떤 가치? 그렇죠. 근데 봐봐. 그래서 이번부터가 추상적이잖아. 맞죠? 개선 의지, 변화, 새로운 가치. 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풀어봅시다. 대한항공이 잘못했어요, 이거. 똑바로 알려줘야지. 쉽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개선 의지라는 게 뭐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자, 좋았어. 여자친구 얼마 교제했어? 네? 교제 얼마 했어요? 일주일 됐어요? 3주. 푸릇할 때네요. 자, 근데 3주를 만났지만 혹시 옆 친구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내가 여자친구가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딱 보여. 그러면 이걸 바꿔주고 싶어. 오래 만나야 되니까. 이거 계속 내가 참고 있으면 정 떨어질 것 같아. 권태기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내가 개선 의지를 갖잖아. 그럼 그건 그 마음, 그 근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요? 아주 근본에. 좋아하니까. 그렇지.
맞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여자니까. 애정, 관심. 개선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대상의 애정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서비스인은 누구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고객에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는. 자, 그럼 변화는 뭐예요? 자, 내가 이 친구를 바꿀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자기야,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너 유튜브 봐봐. 이런 거 한다. 행동이 옮겼어. 근데 하고 여자친구가 바뀌었어. 그게 문제가 고쳐졌어. 그리고 더 사랑스러운 문제가 됐어. 그러면 더 나은 결과. 자, 고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어떠한 문제사항이 있어 행동에 옮겨 그 문제를 해결해내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이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다. 이해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벽에 머리 박죠. 자, 그러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 나보자. 야, 너 우리 동기 닮았다. 마스크 낀 상태에서도 말이야. 나오자. 자, 카페에서 우리 롤플레잉이다. 롤플레잉. 자, 거기 서 있어. 너 무슨 카페야? 어떤 카페세요? 와, 개인 카페. 오케이. 가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몽에이드 한 잔 주십시오. 네, 자몽에이드 하나랑 또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그건 괜찮은데 얼마예요? 5,8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괜찮아요. 개인 카페 샀구나. 자, 그러면요. 혹시 탄산 들어가요? 네, 탄산 에이드는 다 탄산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냥 카라멜 마키아토 주세요. 네, 4,300원입니다. 자, 이거 어때요? 지금 이거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맞나요? 지금 뭘 애정 관심을 갖고 무슨 행동을 해서 무슨 권한 결과가 됐어요? 그냥 손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능동적인 서비스는 뭐냐? 자, 우리가 나한테 해보세요. 언니 손님이 아까 나랑 똑같이 했죠? 네, 자몽에이드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가격이 이제 5,800원입니다.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카라멜 마키아토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격은 내가 깎을 수가 없어요. 탄산. 탄산. 혹시 탄산 들어가나요? 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드 제품에는 탄산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카페라떼로 주세요. 손님 근데 탄산 혹시 불편하신가요? 제가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도록 생수해서 더 진하게 타드릴 수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점장님, 손님이 왔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여자가 왔어요. 탄산은 못 먹는데요. 치아가 녹는다고 어떡하죠? 저희 생수로 좀 바꿔서 제공해도 될까요? 대신 좀 싱거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차원을 좀 더 넣어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손님,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이거 저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 사실 탄산 싫어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차처럼 먹고 싶었거든요. 아이스 차처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정치적인 성향의 소유자. 감사합니다. 박수! 이해되죠? 어떤 건지 알겠죠? 손님이 불편해하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손님의 표정이 뚱한 거, 뾰루퉁한 거 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확인해서 도움을 드려서 손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만족스럽게. 이게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이해되죠? 쏙쏙 박히죠? 절대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가 뭐죠? 국제적인 역량의 소유자예요. 이것도 국제적인 감각인가?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카페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너도 내 동기 닮았어. 자, 그럼 여기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제 공부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봐봅시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갖춘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를 원한다. 자, 중요한 단어 체크해봅시다. 탈피. 어? 활기? 탈피. 자, 탈피. 뭘 탈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탈피만 말고 뭘 탈피하죠? 자기 중심. 그렇지. 자기 중심 탈피. 또 뭐가 중요하죠, 단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 맞나요? 문화 이해. 또 한 글자 더 있어. 다시 한번 자긍시 한 번만 다시 읽어봐 줄래요? 기억이 안 난다.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갖춘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를 원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나네요. 자기 중심 사고를 탈피해서 다양한 세계인 문화를 이해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국제적인 역량의 소유자는 가장 심플한 거 두 가지예요. 통점 990점, 동시에 HSK 1급, JLPT 1급, 뭐 이러면은 당연히 국제적인 역량이죠.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외국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와 다른 언어가 친근하다는 건 국제적인 역량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아닌 외국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사고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다 불렀어요. 미국인, 캐나다인, 중국인, 일본인,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다 모였어. 8명 모았어. 자, 밥 해줄게.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불고기, 잡채, 미역국, 갈비찜 해줬어요. 너무 잘 먹는 거야, 모두가. 근데 한 사람만 못 먹어. 인도네시아 걔가 못 먹는 거야. 굉장히 기분 자존심 상하더라고. 하지만 어떻게 너 왜 안 먹어?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강아지도 아니고. 그래서 what's the problem? 무슨 일이니? I'm sorry. Today is Ramadan period. 라마단 기간. What's that? 그게 뭔데? I cannot eat anything until the sun.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몰랐지 나는. 라마단 몰랐지. 나 학생이었는데. 정말 이 식사 예절, 이 밥상 문화에도 종교, 국적, 문화, 인종에 따라 다르구나를 느끼게 된 거야. 또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일본에 가면 뭐 사실 일본 개인적으로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에 가면 밥을 들고 먹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 밥을 이렇게 내려놓죠. 우리 보고 그거 좀 안 좋게 표현하더라고. 옛날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 거짓 안 하고 하더라고. 코를 쳐갖고 먹는다라고 해서. 근데 그 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에 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저기요 하잖아요. 거기서 엄청 신뢰를. 외국에는 그냥 딱 앉아있으면 빈 테이블 보고 웨이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May I help you? 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크고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의 문화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반대로 내 서비스인이잖아. 외국인 손님을 만났어. 그럼 외국인 손님 만났을 때 뭐 하나 제공하더라도 Is it okay? Do you have what kind of preference? 어떤 선호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기내 탑승해서 내가 주는 서비스 비빔밥을 먹어도 무엇을 받아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불편하지 않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먼저 물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전에 항상 더 여쭤보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중요한 게 공부하는 자세. 다양한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외 경험을 하면 그런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해외 경험을 하고 어학연수, 교환학생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될 거예요. 여기 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어떤 생활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같이 좀 친해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도 내가 공부해서 한번 물어보고
말이 안 통해도 번역기를 통해서 막 답변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자세도 국제적인 역량의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공부 얘기는 좀 지루하죠, 그렇죠? 근데 이 5가지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답변 속에 본인은 승무원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졌나요? 네, 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 대한항공이 출항하고 있는 총 몇 개국 몇 개 도시에 있어서 저는 국제적인 감각으로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통해서 우리 세계 속의 고객만족을 실천할 자신 있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뭐 이렇게 써먹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부 없이 그냥 답변을 만들고 앉아있는 거가 잘못된 답변을 혼자 적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 한 개를 더 할까요? 아니면 우리 Q&A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할까요? 질문이 있는 사람 저한테 먼저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한 개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뭐 사소한 뭐도 괜찮아요. 질문.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질문 없어요? 질문? 그럼 만약에 면접 갔을 때 저희 회사에 궁금한 거 없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뭐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역으로 공격해서 칼로 찔러버리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질문이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 아무도 안 해주셔서 저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신 그래요. 또 기회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봤던 내용 혹은 최근에 정말 신기했던 내용,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진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승무원이 혹시 하는 역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입사 후에 이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디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한항공 면접이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한 전세기를 탈 때 우리 항공사 승무원들이 직접 참여했던 거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승무원들이 해당 비행에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비행이 있다면 진짜 참여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뭐야? 대물이다. 합격시키자. 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질문 있어요? 혹시 상상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아나 선택하시게 된 이유? 아시아나 선택한 이유는 심플합니다. 남자 한 명만 뽑기를. 저는 좀 선택받은 남자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왜 아시아나를 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명만 뽑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에어부산 최종 면접을 봤어. 에어부산 최종 면접 보기 전에 수영을 먼저 했거든요. 저기 동의대학교 가가지고 막 했어.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남자 지원자들끼리 그때는 우리 시험도 쳤어. 인적성 같은 거. 시험 치고 딱 나와서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 옆에 남자애가 한번 물어보더라고. 형, 어디 항공사 제일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 너는? 그러니까 자기는 대한항공 가고 싶대. 남자 많이 뽑아서. 그럼 형은요? 나 아시아나 가고 싶은데 이랬어. 한 명밖에 안 뽑는데 거의 안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난 그래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가 에어부산에 붙었어. 그 친구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에어부산에 안 갔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면접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 그런데 그때이미 전 아시아나항공 2차 면접을 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가 대한항공 최종 면접이었어요. 형, 여기서 다시 만나 진짜 반가워. 그러니까 진짜 야 반갑다. 너랑 나랑 동기대를 운명인가 보다. 형 아시아나 나왔었어요? 저 탈락했어요. 서류 진짜 빡세더라고요. 형 여기 합격하면 갈 거예요? 나 지금 사실 아시아나 붙어가지고 좀 고민이야. 에? 진짜? 이러더라고요. 재밌죠? 인생은 몰라요. 목표 높게 잡아야 돼. 높게 잡아요. 나라고 뭐 될 줄 알았겠어요? 난 될 줄 몰랐어요. 될 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된 데 이유가 있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에서 누군가 먼저 승무원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될 만한 애들이 돼요. 뭔가 열심히 하거나 무언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무언가 뭐 외모가 남다르거나 무언가 있어 확실히.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정말 키가 막 너무 이상한데 모든 게 너무 이상한데 면접도 못 봤는데 합격을 했다. 그럼 의심하세요.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백이 있어서 들어간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정당당 공공당당. 정말 여러분들 그냥 정말 아닌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으면요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야 되고 제발 대충 살고 있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부산에 있어서 한국 같은 좋은 데 많잖아. 그러면 내가 걔들보다 딸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전혀. 여기서 1등하면 여기서 2등하면 승무원 된다 생각하면 돼요. 뭐 못하겠다, 어렵다, 저를 찾아오세요. 도와줄게요. 그래도 제가 이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승무원을 합격시켰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강의를 열심히 잘했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따라와서 제 수업은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승무원이 안 돼도 되는 수업이에요. 제 수업은 승무원이 안 돼도 뭐라도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항공과 출신의 SK증권 간 친구 최근에 있고 호원대 항공서비스 또 뭐 아까 말했던 토스 기업도 많이 갔고 기업은행 들어간 친구들 있고 GKL이라고 공기업 카지노 딜러 때 공기업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비싸요. 돈 많이 받아요. 그런 곳 간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케이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곳에 왔으니까 솔직한 것들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네, 손 들었어요, 방금. 질문 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남자친구 있어요? 연애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좀 연애하지 마세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 어차피 성숙한 연애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 내가 어렸을 때 연애했을 때 맨날 쓰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 7년을 거기에 바쳤는데 시간, 돈, 내 친구도 아무도 못 만나고 내가 학교 생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자친구 때문에 생각합니다.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내가 직업을 갖고 만날 수 있는 여자는 완전 달라. 완전 성숙하고 직업도 갖고 있고 직업이 없더라도 나를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 근데 그때 똑같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인데 물론 그게 로망이고 로맨스고 좋은데 짧게 경험해봐도 된다는 거야. 그걸 막 길게 갖고 가서 막 내가 막 어학연수 유학도 가보고 싶은데 그 친구 때문에 못 가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추천하는 해외 경험은 반드시 하세요. 코로나 풀리면 교환학생 같은 거 뭐든 다녀오세요.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투자해서 다녔던 거가 정말 제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거기에 취업을 안 했고 승무원만 했었으면 아마 저는 그냥 승무원 학원 하다가 망했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해봤고 다른 곳에 취업을 되게 많이 해봤고 경력도 있고 근데 승무원도 했기 때문에 승무원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것도 은행권도 대기업도 심지어 뭐 조종사도 가르쳐봤거든요. 정비사도 가르쳐봤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면접 준비와 자소서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영상 보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열심히 하셔서 힘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뭐 저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그렇죠? 뭐 SNS,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톡도 열려 있고 연락을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막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막 남학생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글 올리면 DM이 와. 저 군대에 있는데요. 땡땡 대학 항공서비스 하던데 저 어떡하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언을 해줘요, 솔직하게. 그런 조언 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움이 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우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